그리고 상품이 이제 조금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거 눌러주세요. 그거 하시다가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우리 전환 가능한 그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 남은 거. 그거. 네? 날개 맞춤 장판 네. 거죠? 그게 이제 지금 1년이 다 오래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거 좀 사례를 넣어서 좀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 중간에 또 이번 수술하신 분들은 어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딱 1년이 충족되시면 당연히 가지만 그 안에 이번 수술이 있을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부산 지역에서 그걸 준비합니다. 그걸 진작에 제가 전달을 받았으면 제가 그거 위주로 좀 자료를 더 실었었을 건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전달을 듣지는 못해서 제가 그러면은 끝부분에 가서 요거 그러면 이걸 마치고 요것만 그렇게만 확인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 수술이 1년 이내 만약에 이번 수술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되세요. 저희가 그 나에게 맞춘 감정 건강 같은 경우가 내가 지금 만약에 기존에 가입 내가 325로 했어요. 325로 했는데 전환하는 조건이 뭐냐면 가입 후 1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어요. 입원 수술이 없어야 335로 전환합니다. 내가 요즘 교육을 그러면서 본인을 할인받고 전환. 그럼 이번 수술이 있었는데 예외 질환이다. 아니요, 안 돼요. 예외 질환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기존에 가입했을 때 예외 질환에 해당되는 병이나 연결됐다 이런 거 넣어야 그건 안 되죠. 혹시네요? 그거 참고 자료 좀 저희가 주실까요? 그거 안 그래도 문의가 들어와서 한번 확인도 해봤었는데요. 지금 눌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프로세스는 저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전달해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방송 시작했어요.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희선의고 교육매니저 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그죠? 비 피해는 없으시죠? 비가 조금 더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항상 다니실 때 안전하게 잘 보행하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럴 때 또 온열 질환도 조심해야 되지만 한림 질환도 조심하시고 준비 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달 저희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신상품이 출시되기도 하고 상품이 좀 개정되기도 하고 전달드릴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 이번 달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요 두 번째 장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운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호사 비용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이제는 직접 선지급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비용 담보는 이제 전부 다 선지급이에요. 교사처, 벌금,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공탁까지. 그러면 이제 변호사다라고 하면 변호사까지 하면 벌금 담보, 비용 담보들은 전부 선지급이다. 그런데 얘가 모든 상황에서 다 선지급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지급이 되는지 바로 뒤에서 말씀드려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달까지 타사에서 엄청나게 절판했던 담보예요. 이 간호간병 통합일단. 우리 팀장님도 혹시 이 담보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판매도 해보셨어요? 요거?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 간호간병 통합병동 시행하는 병원들을 많이 심심치하게 많이 볼 수 있죠. 지금 요 일당이 저희 DB도 드디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바로 얘 신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얘예요. 우리가 지금 국민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에서도 우리 요양원 장기요양 등급받고 내가 시설이나 재가를 이용할 때 요양원 보장해주는 보험 있어요? 없어요? 실손에서도 그죠? 안 해주죠. 왜? 걔는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안 해주죠. 그런데 저희 DB에서 최초로 요양원과 재가를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저희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펫은 우리 팀장님도 혹시 뭐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있으시면 요거 저희 인보험으로 인정해드려요. 인보험으로 인정해드리면서 보장이 가장 크게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 그래서 오늘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일단 운전자 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운전자 보험으로 들어가면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바로 선지급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간을 살펴보시면 기존에 우리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2017년도 1월부터 해서 먼저 선지급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가 여기 벌금이에요. 벌금이 21년도 4월에 선지급이 되는 걸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처의 공탁까지도 이제 선지급으로 다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고객이 직접 안 하셔도 돼요. 돈 마련 안 하셔도 되고 비용 마련 안 하셔도 되고 바로 이제 선지급이 가능한데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모든 사고는 아닙니다. 일단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중대법규 위반으로 부상 1에서 3급에 해당하는 사고 시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직접 선지급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변호사 이 두 사고에 대해서 기존에는 내가 먼저 막 비용 마련해서 변호사 고용하고 해서 영수증 첨부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두 사고에 대해서는 바로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확정 시점에 변호사를 바로 돈 지불해요. 보험회사에서 바로 돈 지불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50%를 먼저 지급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판결문이나 이런 서류들이 보완이 되면 나머지 비용까지 이제는 다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DB손해보험의 그럼 운전자 보험의 장점은 뭐가 있느냐? 일단 저희한테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 많으시잖아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 보험료 5%까지 할인해드립니다. 5% 결코 작은 금액 아니에요. 5% 보험료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운전자 보험 간편 플랜 같은 경우는 현재 입원 중만 아니시면 돼요. 입원 중만 아니면 어떤 상태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입 가능하세요. 단 3개월 내에 치료력 고지는 들어가요. 들어가되 다 자동 승인입니다. 입력만 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현재 입원 중만 아니면 가능하다. 인수가 아주 편리하다. 그리고 담보 같은 경우에서도 타사에서는 없는 저희가 이런 관절이나 그리고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디스크 질환으로 해서 신경 차단술 치료비까지 저희는 운전자 보험에 다 탑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상해 담보들이 저희가 타사 대비 더 많이 탑재되어 있어서 보장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비용 담보들은 전부 다 이제 고객이 내가 먼저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담보는 전부 이제는 선지급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고 상해 담보들도 타사에는 없는 이런 관절이나 추방 파대까지 이런 담보들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저희 DB손해보험으로 꼭 안내해 주시면 돼요. 간편 플랜은 입원 중만 아니면 된다라는 인수까지도 용이하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 우리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다라고 해서 혹시 이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내가 이용해 봤다. 그래서 맞아요. 어떠셨어요, 팀장님? 요거 이용해 보셨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그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런 거예요. 중증은 못 들어가가지고. 이 간호간병 통합병동이 타사에서도 지금 왜 앞다퉈서 이거를 출시를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간호간병 통합병동은요, 2015년도부터 국가 정책으로 해서 얘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얘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죠. 그때는 병원에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간호간병 통합병동이 엄청 활성화가 됐는데 앞으로는 얘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더 많이 생기게 될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우리가 더 쉽게 이용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 일단은 예전에 이 병동을 시행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죠? 일반 병동 같은 경우는 내가 입원해서 돈, 의료비 지불해서 간호사가 나를 케어, 진료, 그죠?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내가 받고 내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간병 그냥 비싸게 그냥 내가 줘서 그냥 막 불렀잖아요. 요즘 간병비 최대 얼마예요? 맞아요. 최소가 7부터 시작해서 상태에 따라서 2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싸게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을 썼다 이런 거를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선택입니다. 했다라고 하면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들어가면 일단 전문 인력의 24시간 전문 인력의 케어를 내가 같이 받는 거예요. 간병까지 이 세 개가 전부 다 동시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 간호간병 통합병동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쓰지 않아도 간병까지 전문 인력이 간호사들이 나를 케어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 이 간병비가요, 건보 적용이 돼요.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전문인의 양질의 케어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간병 병동이요, 개인 간병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거의 80% 이상씩 더 저렴하게 해서 내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얘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들은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훨씬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번에 여기 윤정부가 간호관장 병동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너네 참여하는 병원이야? 그러면 혜택 더 줄게. 이렇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 간병 운동을 시행하는 병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수도권이라서요. 이거 사용 많이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팀들도 써보셨지만. 그래서 기존에 2015년도에 시행했을 때가 112개 병원이 시작했다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는 벌써 656개의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만여 개의 병상이고요. 근데 이 수치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손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병동의 장점은 뭐냐? 일단 24시간 내내 전문인이 나를 케어해줘요. 전문 의료인이 나를 케어해준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믿을만하다. 그리고 얘는 뭐냐? 보호자가 24시간 내내 막 나를 계속 상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간호사들이 나를 봐주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왜? 제가 담당하는 지사의 팀장님이 남편분이 상해로 다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 넘게 병원에 계셨는데 누구도 봐줄 사람이 간병인도 못 썼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한 달 넘게 붙어 있다가 결국에는 그 팀장님이 살이 10kg가 넘게 빠지면서 그분이 병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도 돈 못 벌고 팀장님도 일 못하고 둘 다 경기활동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간호간병 통합 병동으로 들어가면 내가 보호자가 내내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자가 보호자 나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그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건보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내가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 통합 병동의 장점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간호간병 통합병동이 시행하는 거는 많지만 이 병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찾기가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돼요. 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얘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찾기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 검색하면 리스트가 다 뜹니다. 그러면 내가 최대한 가까이, 우리 동네 가까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뭐 예약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요즘은 병원을 가면 딱 선택을 하게끔 해요. 일반 병동 쓰실 거예요? 간호병동 쓰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굳이 내가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기존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간병비 얼마부터 시작이에요? 보통 기본이 7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올라가죠. 내 상태에 따라서 뭐 20만 원 이상도 갑니다. 비싸게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을 쓸 때는 비용 발생이 비싸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간호간병 통합 병동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하루 최대 얼마예요? 간병비? 얘는 의료비로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하루 얼마? 최대 2만 원이에요. 최저는요 12,000원, 13,000원에서 최대는 2만 원이면 내가 간병 서비스까지 전문인의 간병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간호간병 통합 병동입니다. 그래서 요 일당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냐? 바로 일반 병원은 현재 11만 원까지 들어가고요. 종합병원은 13만 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는 현재 15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 최대 얼마 들어간다 했어요? 비용? 1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급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 15만 원까지 가입 가능해요. 2만 원 내가 의료비 지출이죠. 간병비로 의료비 지출하고도 나머지 금액은 다른 치료비의 재원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장이 간호간병 통합이 있다니 가장 크게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사 대비 저희가 보험료도 가장 저렴하게 나왔어요. 타사 대비 보험료도 가장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지금 현재 이 담보는 종합, 자녀, 간편에 이르기까지 전 상품에 다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좋은 정책인 간호간병 병동도요 아무나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먹고 내가 거동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못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혼자서 거동이 안 되거나 식사를 못 하시거나 내내 누가 나를 계속 부축을 해줘야 되거나
이런 상태이신 분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개인 간병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상태에서는 간호간병, 통합병동 사용 못할 때 또 개인 간병인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저희 나와 있었던 간병인 사용 일당하고 같이 가입하셔도 됩니다. 동시 가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날짜 1시에 나온 거예요. 1시 기준으로 저희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간병인 사용 일당하고 합산해서 상급병원 기준 저희가 최대 17만 원까지 였었어요. 그런데 아까 1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이 확대가 됐다. 업계 최대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가져가시는데 지금 연계 조건 없어요. 저희 연계 조건 없어서 그냥 딱 일당 플랜으로만 판매하셔도 됩니다. 얘 그냥 단품으로 하셔도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사용일당 뺀 합친 거 아니죠? 합친 거예요. 합친 거예요? 원래 지금 아까 제가 간호간병 통합 일당이라고 해서 얘는 요 한도예요. 얘는 11, 13, 15 한도로 얘는 이렇게 딱 세 가지 특이하게 저희가 출시가 된 거고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얘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고 있잖아요. 간병인 사용 일당에도 간호통합 일당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탑재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걔가 2만 원 한도였어요. 2만 원 한도였던 부분이 아까 1시 기준으로 해서 얘가 5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된 겁니다. 상향이 돼서 기존의 간병인 사용 일당하고 같이 가입을 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여기 병동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상급병원 기준 최대 20만 원을 보장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2만 원 내고 나머지는 다 내가 가볍게 저걸로 치료비 저걸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저보험료는 2만 원, 그래서 뭐 연계 조건 4만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플랜이 못 가시면 안 되시는 분은 지금 하시면서 어. 간병인을 사용할 사람 사용 안 하고 그냥 통합병동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보셨던 것처럼 나온다면 네 맞아요. 그래서 통합병동을 사용하시면 기존에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11, 13, 15 중에서 각 병원별로 금액을 보장받는 거고요. 통합간병인 6명에서 쓰는 거 있잖아, 간병인. 그거는 이거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얘는 뭐냐면 간호사실 옆에 그 맞아요. 중환자 그거잖아. 아니 중환자 말고 아니 중환자실에서 나와갖고 그 간호사실 옆에 병실에서 집중 치료하는 거. 집중치료가 아니라 얘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라고 해서 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병동을 들어가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인실에서 6명이서 간병인 한 사람을 고용해서 n분의 1로 지금 내서 간병이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공동간병.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얘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라는 시스템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그 병동이 지금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 일반 병원에서도 일반 웬만한 그냥 조금 중종합 정도 가셔도요.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다라고 해서 따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인간병이 못 넣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간호사가 케어해 주는 거예요. 간호사가 환자 뭐 한 방에 한 병실에 4명이든 3명이든 있다라고 하면 간호사가 간병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몇 세까지 가니까. 요거 75세. 정리할게요. 요거는 간편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간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되지만 71세부터는 한도가 줄어요. 지금 간호간병 통합서실 일반 병동에 들어갔으면 간병인을 사용하고 내가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병동에 안 들어가고 일이 들어갔으니까 사용을 못했으니까 그 비용하고 추가로 특약 넣어서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보통은 간병 병동에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맞으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간병 고용은 기존에 우리 간병이 사용이니까 그거는 일반 병동에서 맞아요. 일반 맞아요. 병실 이거는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간호 통합이면 요거를 그 이용해야 병동이 되는데 저기 간병 통합 병동이 따로 있어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이용했었을 때 보장. 근데 거기는 병원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움직이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경미한
환자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해 사고로 그냥 며칠 입원해, 장염으로 뭐 며칠 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내가 일단은 움직일 수 있는 의뢰하시는 분들도 의뢰하시더라고요. 저희 맹독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암 진단받고 오래도 쓰기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한 달 이상 넘지. 또 추가 자세히 네, 설명드릴까요? 네. 다음 넘어갈 네, 그래서 때요. 일단이 이렇게가 된다. 어깨 최대 금액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단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은 어디서 쓸 수 있어요? 다 병원, 의료기관에서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실상시로 올라가게 메리츠 때문인가요? 맞아요. 근데 메리츠는 저기가 있어요. 상급일 때만. 상급을 이용했었을 때가 그렇게 보장이 최대가 18만 원인가 이렇게 얼마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일반으로 갔을 때는 보장받을 건 없더라고요. 간호통합은 없고 그냥 간병인 일단 가입 금액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좋은 정책도 사실은 의료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보험이 실손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요양원, 그죠? 이 요양원을 아까 제가 보장해주는 상품이 저희가 드디어 출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름은 장기요양 실손보장보험입니다. 오로지 저희 회사에서만 판매하고 있고요. 업계 최초로 출시가 됐습니다. 얘는 뭐냐? 내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보통 우리가 요양원을 이용하든지 재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그죠?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시다면 요양병원으로 가셨지만 나중에는 치료가 뭐 안 되는 상태다라고 하면 요양원 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일시금으로 받거나, 그죠? 연금처럼 받거나 아니면 정액으로 해서 지금 생보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으시잖아요. 생보도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생보하고 같이 가져가시면 좋은 상품이에요. 요즘은 생보도 막 복지용고 하나만 쓰고 청구해도 막 70만 원씩 나오는 그런 상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요양급여로 해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 내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실손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요양원이든 아니면 뭐 한 번이라도 좀 모셔봤던 분이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시기는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실손에서도 주지 않는 요양원 보험을 저희가 최초로 저희가 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요 내용은 그냥 어떤 것들을 보장을 하느냐. 장기요양 등급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받고 요양원이나 재가를 이용했었을 때에 내 자기 부담금을 실손처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통 일시금이나 연금처럼 받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딱 그 목적으로 쓰이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뭐 일시금으로 3천, 4천씩 받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좋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막 목돈이 생겼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돈으로 챙겨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싸우고 아니면 자식들이 달려들 수 있죠, 그죠? 어머니 나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4천만 원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못 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식 밑으로 다 들어가면 나중에는 내 요양은 또 뒷전이 된다 이렇게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왜? 내 요양을 목적으로 딱 그 컨셉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온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자기 부담을 실손으로 보상하는 거고요. 우리가 요양원에 해서 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100% 내가 내야 되는 거 뭐 있을까요? 밥 먹을 수 없잖아요. 누구 남 먹는 거 쳐다보고 있을 수 없죠, 그죠? 매일 도시락 놔둘 수 없잖아요. 얘는 100% 밥 먹습니다. 100% 나타나는 비급여 10대 그리고 상급병실 이런 비급여까지도 저희가 특약으로 다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특약으로 가져가시면 이 부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플랜은 일반 플랜, 간편 플랜 두 가지 다 운영합니다. 간편은 3, 2, 5예요. 5는 앞만 보는 5입니다. 앞만 보는 5 간편 플랜까지 있고요. 새만기, 갱신형 전부 다 가져가시고 운영해요. 두 개 다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비 면제도 안내심도 다 들어와요. 안내심도 들어가고 얘는 장기요양 등급이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 한정에도 나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뉴스 보면 이런 것도 문제 많이 되잖아요. 노인 학대, 뭐 요양원에 모셨더니 간병인이 학대했더라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담보들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
보험료는 내가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갱신형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나중에 조금 환급으로 찾아서 돈 쓰고 싶어라고 하면 세만기. 얘가 나중에 환급률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얘가 20년 정도 시점에는 100%가 넘어갑니다. 환급으로. 그래서 저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증 장애도 가입 가능할까요? 요거 등급은 이제 나와요. 상으로 등급. 가입할 수 있는 아니 장애 원래 장애는 이제 저기가 아니잖아요. 고지 대상이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나요? 네. 질문서에만 딱 그렇고 질문서만 받으시면 돼요. 아 그럼 지금 상급 그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도 줄 수 있어요? 미리 이미 받으시면 돼요. 내가 말한 장애 요양. 경증 장애 경증 장애 그래서 이 상품은 일단 장기요양 등급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장기요양 보험도 잠깐 한번 알아보시면 우리가 등급을 받는 기준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보통 5등급하고 인지는요 딱 치매로만 딱 등급 받아요. 5등급하고 인지는 치매로만 우리가 등급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치매가 점점 더 심해져서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요 상해로든 질병이든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상해로 사고가 나서 내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점수별로 등급만 받으시면 네, 보장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만 상해든 질병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65세 이상은 어떤 상태든 내가 이 상태가 돼서 등급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65세 미만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반드시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노인성 질환이 뭐냐? 치매, 혈관, 파킨슨, 그리고 뇌쪽 질환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아야만 된다. 그 등급 받으면은 6개월인가 한 번씩 또 조사 나와서 제가 등급 집에서 할 때 6개월인가 한 번씩 나와서 또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등급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등급 바뀌면 그럼 저거 못 받아요? 아니죠. 그건 계속 아니죠. 돈- 빨리 청구하면 이거 등급이 근데 보통이 바뀐다는 게요. 저희도 아버지를 8년을 저희가 치매로 모셨거든요. 8년을 모셨지만 얘를 받았다 얘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얘로 가서 이렇게 그 가잖아요. 치매 말고도 근데 뭐 예를 들어 불편하시다가 또 치료가 돼가지고 또 다시 또 일상생활 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런 건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런 거는 보통 나오기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이걸 받았거든요. 치매로 얘로 시작해서 나중에 저희 아빠가 여기까지 가셨어요. 1등급까지. 왜냐면 치매 환자분들이 반드시 같이 동반하는 합병증이 파킨슨이 같이 처음에 재판정은 맞아요. 파킨슨이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거 보면은 사회복지사나 얘네들이 집으로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소변서 딱 주면 집에 와서 아버지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 질문 막 해서 걔네가 이걸 딱 적어가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처음에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요거부터 시작했어요. 요거. 그래서 등급을 내가 점수별로 해서 등급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등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치매. 뇌졸중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이 1등급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2, 3등급은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암 3, 4기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으시죠. 특히 간, 심장 요걸로 인해서 2, 3등급 받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4등급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관절. 4등급은요 고관절, 무릎관절, 관절염. 그래서 우리가 인수심사 딱 태웠을 때 관절이 좀 까다로운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등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아마 등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등급별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다 정해져 있겠죠. 그죠? 국가 지원이니까 얘네들은 그 금액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급을 받고 요양원 시설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매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와도 매월 내 자기 부담금이 몇 %가 생겨요? 20%. 재가는 15%. 이거 매월 내가 요것도 부담할 수 있어야 나라에서 주는 요 혜택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달 낼 수 있는 이 돈이 없으면 그나마 요 나라에서 해주는 요 정책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내 내가 집에서 그냥 내가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험이 바로 매월 발생하는 이 본인 부담금을 보장을 해주는 실손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급을 만약에 1등급 기준으로 해서 내가 요양원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럼 매월 자기 부담금이 최대 현재 기준으로 51만 원씩이 매월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도 내 본인 부담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플러스 비급여, 그죠? 비급여가 많이 들어가. 아까 대표적인 비급여 10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저비, 이발값,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은 못해도 100씩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한테 100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딸만 셋이에요. 딸만 셋이라서 저희 셋이서 대부분 그렇게 논아내잖아요. 나눠서, 그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오셨었어요. 그럼 보통은 100 이상씩 들어갑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기는 해요. 사실은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거다. 제가는 1등급 기준으로 해도 최대 28만 원이에요. 현재 30만 원을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부분을 보장을 받는 거냐? 요거는 실제 지난달 기준 영수증이에요. 보시면 날짜가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요양원 사용할게요 라고 해서 3개월째 한 영수증이고요. 요건 군포에 있는 가운 요양병원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얼마 냈어요? 본인 부담금? 44만 원 내셨죠? 44만 원 내고 공단에서 170 정도 했어요. 합산하면 210, 20. 이분은 3등급 정도 받은 분이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대표적인 비급여 내가 다 내야 되는 거 첫 번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뭐 있어요? 여기 식사 얼마 찍혔어요? 33만 7천 원 나왔죠. 그래서 이분 지금 매달 얼마씩 내고 있어요? 78만 6천. 저희 80만 원 돈이 이분은 매일 이 요양원에 8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기요양 실손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자기 부담금, 내가 낸 돈 있죠, 78만 원. 이게 다 보장받는 거예요. 다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상품 처음 출시됐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없어요. 부담금 없이 100% 다 받는 겁니다. 다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시설을, 요양원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내 본인 부담금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1등급 기준으로도 최대 51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다 보장받는 겁니다. 왜 70으로 책정을 했느냐? 저희가 물가 상승률 반영까지 다 해서 70을 일단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51만 원 다 보장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낸 자기 본인 부담금 다 받아요. 얘는 아까 1등급 기준이어도 28만 원이라고 했죠, 현재 기준. 그래서 다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시는 컨셉은 다 이렇게 가입하세요. 일단 얘가 실손이기 때문에 기본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식사 제가 특약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그랬죠? 식사는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다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수증에 보셨던 그 78만 원을 다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실손에서 나가고요. 10대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상급병실, 아까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냥 노멀하게 다인실 이용해서 얘가 없어요. 근데 요거까지도 내가 가져가겠다 하면 특약으로 얘도 넣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모이라떼 피임. 근데 얘는 아직까지 금감원 인가가 안 떨어져서 얘는 지금 아직까지 살게는 안 돼요. 인가만 떨어지면 이제 바로 이제 300만 원 한도까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요 컨셉으로 많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2개. 요거는 무조건 필수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좀 내가 저렴하게 가져가야겠다라고 하시면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으로 하면 금리를 좀 저렴하게. 이런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치매나 이런 상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요양 등급 일단 발생한 순간부터 해서 10년을 내가 지급받을 거냐 5년을 지급받을 거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편 아까 질문서 중에 내 장기요양 등급 한정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매의 질문서 아시죠? 움직이는 장애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요거까지는 봅니다. 간편 질문서 요거까지는 일단 봅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갱신으로 저렴하게 하시면 좋다. 아니면 나는 좀 새만기로 해서 황금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가 지금 100세 10년 날이에요. 100세 10년 날인데 5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20년 시점에는 지금 몇 %는 네, 100%다 넘어가요. 100%다 넘어가서 얘를 나중에 내가 쓸 일이 없으면 그냥 환급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환급으로 해서 얘를 그냥 저축적. 나는 첫 페이지에 3년까지만 걸리는데 4년까지 10일부터 1년 아니요, 보통은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시설 제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3, 4 정도도 다 제가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용도 변경할 수 있어요.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할 수 있고 근데 인수 지침.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단 모든 것도 떨어지면 일단은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본인 부담금 따지는 우리가 제가라고 하면은 엄청 많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방문요양도 봤죠. 복지용도 있죠. 그리고 목욕, 뭐 이동목욕 얘네들이 다 제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처음 첫 페이지 1에서 3까지만 한번씩 크게 돼 있는 거 같아요. 1에서 3? 사주들이든 원생들이든 상관없이 요양을 이용하면 일단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 시점이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펴볼게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 우리 팀장님 같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가입하면 보험이 훨씬 싸잖아요. 이거는 30세 남자 기준이에요. 30세 남자. 그래서 이거는 젊으신 분들은 본인들 저축으로 가입을 해요. 본인들이 지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 그죠? 가입해서 지금 이 20년 시점에 지금 환급이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시점으로 벌써 환급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도 있고 네. 본인들은 저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계 최초로 요양원 재가를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저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없어요. 저희가 종합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뇌혈관, 꽈리 수술이든 스텐트 삽입 수술이든 수술 시에도 저희가 이제 납입면제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사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저희에서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DD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단어 하나 있어요. 수술비. 저희가 수술 같은 경우가 타사 대비 보험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가입금이 또 1종 기준 30만 원 들어가고요. 5종 최대 2천이 들어가면서 지금 타사 대비 보험료 얼마예요? 저희 반값이에요. 타사 대비 저희가 보험료도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보장도 똑같은 중수술이다라고 하더라도 타사에서는 이런 다빈도 질환 안 줍니다. 유일하게 저희만 줘요. 저희만 이런 다빈도 질환 중수술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요것만 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중수술도 저렴하게 제대로 보장받는 회사는 DB손해보험이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수술. 자, 끝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팀장님 혹시 요 단거 알고 계세요?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저희가 이거 자녀, 종합, 간편은 3, 5, 5회까지 얘가 탑재되어 있는데 얘는 제2의 실손처럼 활용할 수 있는 특약이에요. 얘는 100% 활용 가능성, 활용도가 높은 특약입니다. 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얘는 뭘 보장을 받는 거냐?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비에 있다가 진료하고 진료비 딱 냈어요. 그 영수증에 뒤에 뭐라 찍혀요? 급여. 비급여. 그죠? 그럼 비급여 띄고 급여에서 내가 낸 거 본인 부담금 급여에서 그래서 내가 낸 본인 부담금을 보장을 받는 담보예요. 보장을 받는 담보라서 일단은 실손에서도 받는 걸 얘는 또 줘요. 청구하면 또 줘요. 그래서 내가 낸 본인 부담금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저는 일단 100만 원부터 최대는 1000만 원까지 갑니다. 상해질병 합산 한도로 연간 1회 보장이고요. 일단 내가 낸 급여 부분이라고 찍혀 있는 것들은 얘는 다 줘요. 그래서 실손에서 주지 않는 거는 얘는 줘요. 얘는 줘요. 그리고 연간 1회이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얘를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를 처음에 딱 보시면 100만 원은 언제 병원이나 자주 다닌 사람이나 100만 원 쓰지 이거 100만 원 언제 모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금방이에요. 왜냐 어떠한 경우들에 또 사용하실 수가 있냐면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제왕절개 임신 출산 실손 청구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얘는 줘요. 급여라고 찍혀있는 부분은 얘는 다 줘요. 그리고 우리 비급여 도수 치료는 급여예요 비급여예요? 비급여죠. 그런데 우리 한의원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얘가 있어요. 추나는 급여일까요 비급여예요? 그건 저기 얘는요 연간 20회까지는 급여 적용해줍니다. 급여 적용해줘요. 그러면 기본 한 2만 원 정도 해요. 2만 원에서 4만 원 안정 병원별로 조금씩 변동을 하지만 그러면 내가 보통 이 10회 끊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벌써 20만 원에서 30만 원 비용이 그럼 급여라고 찍혀있으면 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해질병 합산 한도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급여라고 찍혀있는 거 100만 원이 쌓였다? 100만 원부터 청구하세요. 100만 원부터 청구하셔서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 금액 쌓이면 또 100단위를 청구하시는데 제가 얘를 왜 가져가시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유방암 환자분의 영수증이에요. 우리 유방암 암 환자분들 나라에서 무슨 혜택 줘요?
맞아요. 그러면은 최소 내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맞아요. 5%죠. 네. 그런데 이 환자분 지금 한 번 봤는데 얼마 나왔어요? 1일이요? 1,170만 원이 나왔어요. 왜? 산정인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뭐냐면요. 분명 산정도 받았어요. 산정 혜택도 받아서 그 부분도 있어요. 치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선별급여가 영수증에는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분들이 영수증 보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얘 다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이거 뜻 혹시 알고 계세요? 가입 증명서 보내드릴게요. 얘는 뭐냐면요. 네. 급여하고 네, 비급여의 딱 감사합니다. 중간 단계여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치료는 맞아요. 맞는데 효율성을 100%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서 다 못 해준다. 너랑 나랑 같이 해. 이게 선별급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자가 50% 조금 더 내요. 그리고 공단에서 40% 조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급여가 끼다 보면 내가 전부 다 5%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 그래서 한 번 봤을 때 여기 1,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도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요 담보 가입했어요. 그러면 요거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 특약에서는 이거 받아요. 나와요. 네, 본인 부담은 급여라고 찍혀있으면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제2의 실손처럼 활용할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담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간호간병 통합 일단 저희가 어떻게 최대로 기존 간병인 사용 일당하고 같이 가입하시면 상급병원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 실손, 요양원과 재가를 실손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 탑재가 됐다는 것과 요 담보 활용하시는 것까지 오늘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간편보험 궁금하셨던 거. 이거는 따로? 아시는 대로 지금 보고 계시니까 부산에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이로 아시는 대로 네네네.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나에게 맞춘 가평건강보험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에 첫 도래를 했어요. 전환하는 게 첫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환을 하는 기준은요. 가입하시고 1년 이내, 1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이 없어야지만 만약에 325로 가입하셨던 고객이 335로 전환을 하시면서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간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다라고 하면 전환이 안 됩니다. 전환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플랜 변경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 변경하시기 전에 도래하시기 전에 저희가 카톡 알림으로 계속 드려요. 사용인분과 고객한테로 같이 동시에 알림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전환 의사를 계속 확인을 해요. 전환하겠다라고 하면 배서로 플랜 변경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뇌질환도 전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깨고 새로 들어가면 되는데 전환을 안 해준다는 건 모순이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전환을 한다라는 조건 자체가 일단은 입원 수술이 없는 조건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요 끝나고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질문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다시 한 번만 보고 확인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올해 교육은 종료하고 이제 질문은 질문은 이제 이제 받을게요. 교육은 일단 네네네. 종료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또 조금 늦어가지고 더 오래 기다리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프로세스 잠깐만요. 저 부산 계신 분 추가 질문이 있으시니까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네. 부산 전장님 전대 그러셨는데 혹시 지금 뭐 저희 이제 질문 가질 건데 궁금하신 거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여기 나오는 거하고 비교하는 안 된다고 메리츠가 하시는데 아까 보세요. 메리츠가 일반 병원 기준으로는 안 나와요. 안 돼요. 네, 종합병원으로 나오죠. 맞아, 종합